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뭘 하죠? 내년 운세를 보나요? 아니 2020이라고 검색어했으면 운세밖에 안 나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 수입은 충분한지 이걸 미리 계산을 해봐야겠죠?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처럼 국가에서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해서 이번에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에 힘쓰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세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2022년 정부 예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607조 7천억 원으로 역시 국가 예산은 단위부터가 다르네. 전년 대비 8.9%가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대폭 지원을 늘렸고요.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되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재정 건전성 개선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디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소상공인, 저도 집합 제한 업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쉬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들 진짜 너무 힘내시고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원래 1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합니다. 희망대출 플러스라고 해서 100만 명이 대상이 되는데요. 1%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일상회복 특별융자라고 해서 인원, 시설 제한 업종, 여행, 공연, 전시업 이 10만 명 대상으로도 1% 대출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대출들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원금 상환은 조금 나중으로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금 상환이 시작된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결국에는 다 갚아야 되는 건데 기존 대출을 갚는 게 힘들어서 다시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하지 않게끔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람이죠. 그리고 청년과 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 명에게 정책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빨리 소진이 되는 편이니까 이 수시로 관심을 가지셔야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광체육업계와 방역의료에 지원금이 많이 증설이 됐어요. 체육시설 방역 지원에는 110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에는 500억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용 지원과 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새로 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방역,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역 의료 대응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구용 치료제를 40만 4천 명분을 구매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242억 원,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10,000개에서 14,000개로 확대하는데 4천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루 평균 23만 건에서 31만 건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데 1,3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 인력의 지원에도 3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아동 돌봄 보육에도 종합지원금이 약 4천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와, 제 주변에 육아하시는 분들의 현장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으실 텐데 이번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6만 6천 가구에서 7만 5천 가구로 9천 가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내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0세에서 2세 민간 어린이집의 기간 보육료 단가도 5%가 인상이 되었고요. 3세에서 5세 누리보육료도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하게 돼서 유아 보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도 인상되고 이 밥상 물가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농어민 지원 및 농산물 가격 안정 패키지로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서 800억 원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과외간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들 지원 혜택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시범 사업도 지속한다고 하네요. 계속 하는 거예요.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20% 할인 소비 쿠폰, 이것도 작년에 있었는데 590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또 채소 가격들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계약이 된 농업인들에게는 출하전 면적 조절이나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등 이 수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에 채소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평년 가격의 80%를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채소 가격 안정제 대상 물량을 17%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도 빼먹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인상된 걸 감안해서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라는 이름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급 규모를 1,000억에서 1,4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지원 연령이 원래 11세에서 18세였는데요. 9세에서 24세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각 분야별 예산 배분들과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2022년 예산 이거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간 전체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돼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22년 예산이 어려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좀 주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뒷받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우리의 돈이 쓰이는 곳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지길 기대하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파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